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장 미국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3대 지수가 1에서 3%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가 상승하면서 전달 대비해서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장도 미국 장의 상승, 물가 안도감에 따라 오늘장, 월요일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5월 FOMC 이후에 저항을 느꼈던 코스피 2650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FOMC 이후에 890선 부근이 저항인데 이 선까지 아직은 좀 도달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의 움직임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이틀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0.78%가 오르면서 2658.62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7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92%가 상승하면서 2662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장중에 2667선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654선이 저점이었고요. 현재는 2658.88포인트 선 20.83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533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장중 매수 전환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현재 10시 구간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흘째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193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771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현재 매도하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창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사고 있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비스, 금융, 유통, 화학업종,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틀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코스닥 지수 현재 880선 가리키고 있고요. 1.17%가 오르면서 884.21포인트, 거래대금은 2조 6,200억 원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94%가 상승하면서 88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조금 밀리면서 881선 가리키기도 했고요. 현재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84.17포인트, 현재 10.2포인트가량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880선 중반에 대한 저항은 장중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 나흘째 순매수 코스닥에서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257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에서도 매수 전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사흘 만에 순매수 전환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34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92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 팔면서 양대 시장 개인의 매도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주사주 살펴보겠습니다. LG가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LG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24년 말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지주사주 전반적인 움직임이 양호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LG가 현재 7%까지 강세를 띠면서 8만 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우선주도 4.58% 상승한 6만 4천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과 효성 1%에서 2% 상승, SK와 CJ도 1% 이상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곡물 트레이딩 관련해서 신송홀딩스 이 지주사주가 현재 27% 급등하며 12,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콘텐츠주에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 E&M이 투자 배급한 영화 두 편이 칸 영화제 주요상을 휩쓸었는데요. 칸 영화제 감독상에 헤어질 결심에 이 박찬욱 감독이 또 나무주연상의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 같은 쾌거에 따라서 이제 리오프닝 흐름과 맞물리면서 영화관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두 편의 영화의 투자와 배급을 담당했었던 CJ E&M의 주가가
현재 3.5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11만 3,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종목 가운데 CJ ENM 관련주가 있는데요. CTK입니다. 현재 3.54% 상승하면서 9,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TK는 자회사가 CJ ENM과 함께 투자 마케팅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이와 함께 CJ ENM 쪽에서 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 이 두 가지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CTK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이 같은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영화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주 가운데 가장 부각되고 있고요. CJCGV가 9%까지 급등하며 28,300원 선, 쇼박스가 9.46% 상승하면서 6,1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컨텐츠 주 가운데서는 덱스터와 뉴가 3에서 4%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아티스트 컴퍼니와의 인수합병 이 계약을 해제한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 1,05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해지한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힘이 실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컨텐츠주 상승과 함께 현재 3.97% 오르면서 32,7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상장 추진 이슈인데요. 전자책 구독 이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플랫폼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밀리의 서재가 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IPO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최대 주주인 지니뮤직이 오늘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464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8.6%를 확보해 놓은 기업입니다. 지니뮤직 현재 장중에 18%보다는 탄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10.68% 급등하면서 5,3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B 인베스트먼트도 밀리의 서재에 투자를 했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HB 테크놀로지가 현재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 경계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장은 한마디가 바뀌셨을까요? 어떤 한마디일까요? 네, 미국 지수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 정점 기대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론이 굉장히 5월 내내 좀 차지를 했다라면은 드디어 지난주 부근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론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낙폭이 좀 가장 컸던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많이 나와줬다라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위주의 이제 반등이 나와줬고요. 어쨌든 S&P 같은 경우는 7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선을 좀 다져가는 그런 신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빅스텝 50pp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스텝이 끝나고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더 견딜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인 우상향 궤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재봉쇄 정책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좀 더 나아진 시장을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급락했을 시기를 좀 분석해보면은 V자 반등 코스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회복세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조정권에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무조건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긴 음봉을 그리기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현재 미국장이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물가의 정점 기대와 함께 긴축의 우려도 완화되고 있고 중국 쪽의 봉쇄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전쟁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전히 이 곡물이 있는 항구가 묶여 있다라는 점 따라서 오늘 또 그와 관련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 지주사주 잡아봤는데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신가요?
네, 지주사 전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해야 될 분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 관련된 내용도 좀 그랬고요. 지금 DB 하이텍 관련된 지주사 얘기가 5월부터 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룹을 지주사 전환을 한다는 것은 지분 확보에 따른 이런 변수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만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실적적인 면이라든지 모멘텀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주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수급이 나올 때가 있고요. 뜻하지 않은 매각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좀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가 나온 다음에 지금 DB 하이텍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눈치 보기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반도체 업황은 어쨌든 호황 국면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DB 하이텍의 어쨌든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했을 때도 좀 더 새로운 가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봉상에서 이평선은 아직까지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 국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 예측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DBINC가 지주사 위에 있고 그 밑에 자회사 3개 정도를 이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분의 변화 이런 것들은 현재는 대부분 다 그냥 조금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를수록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지주사 전환 이렇게 투자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맞춘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어서 예측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분위기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주 투자가 쉬운 섹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지주사 전환 때문에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는 DB그룹을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잡음 이후 또 지분의 변화 이후에 DB하이텍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에서 나올 수 있을지 계속 뉴스와 주가 추적해서 살펴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칸 효과입니다. 영화제 칸에서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쾌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어제 뉴스를 내내 도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칸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고요. 헤어질 결심이라든지 뭐 최근에 브로커 이런 작품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배급사가 어디인지 영향력은 어디까지 퍼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연하게도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둘 다 CJ ENM이 배급을 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이런 영화 배급사까지 영향력을 좀 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박스라든지 뉴 그리고 CJ CGV까지 영향이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모멘텀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좀 고무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반등은 이제는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영화 배급사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된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역한 효과로 인해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CJ ENM 같이 좀 큰 주식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CJ CGV 저런 영화관 관련된 종목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조박스는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트에 이런 4가지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담아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완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시기에는 좀 주목해서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영화계 겹경사 때문에 하반기까지 영화관 주식이 좋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리의 서재 IPO인데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입니다. 저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는 그 플랫폼이기도 한데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지점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익 미실현 특례라고 해서 테슬라 요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충한다든지 또는 콘텐츠의 좀 다방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금 끌어모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율로 인해서 진입 유지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힘은 좀 더딘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속도감을 낸다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파급력까지 예측하기에는 지금은 좀 먼 얘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IPO를 했을 때 속도를 내지 않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언론에서는 모두 다 속도전을 낸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많은 변수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랫폼, 국내 독서의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는 어쨌든 영상력 자체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상장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전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입 유지같이 이렇게 잠시 급등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뭐 매매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의 모습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입하시기보다는 좀 더 있다가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장 신병재 부지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인데 강원랜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의 이런 카지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지노 매출 비중이 보통 88% 정도 되는데 그 외 스키라든지 골프, 워터파크도 1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약률 같은 경우, 방문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60% 수준까지 회복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복 소비에 따라서 1인당 베팅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2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닥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추천 종목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긴 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목표가 하향도 있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의 부담을 얘기하면서 목표가 하향한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강원랜드 리오프닝 수혜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